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패밀리를 만들어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관을 그려야 되는데 또 배관을 직접 그리기 앞서서 준비 작업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사전에 좀 알아야 할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 사전에 알아야 될 지식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점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배관을 그리거나 덕트를 그리거나 뭐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파이프 시스템을 정의합니다. 파이프 시스템을 정의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 타입에서 라우팅 프리퍼런스라는 부분에서 이 세팅을 해서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요. 먼저 파이프 시스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장비를 이제 배치를 하고요. 똑같은 장비들이 여러 개 배치되어 있으면 그룹핑을 한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선택 사항으로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객체로 인지하게끔 해서 카피할 때 이제 굉장히 용이하게 카피가 됩니다. 그리고 그룹핑을 하게 되면 그 그룹핑이 하나가 변경되게 되면 나머지 이제 그룹들도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캐드에서 말하면 이제 블록하고 가장 좀 비슷한 개념인데 정확하게 이제 블록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관 시스템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의 경로를 설정합니다. 이게 이제 라우팅 프리퍼런스라는 부분이고요. 한글로는 라우팅 설정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관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이제 배관 뭐 크기를 지정한다든지, 배관 시스템을 검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조 사항이겠죠. 자, 전반적으로 파이프는 뭐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 순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먼저 파이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프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레빗을 처음 딱 설치를 하게 되면 11개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1개가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11개는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파이핑 시스템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 외에 내가 나머지 다른 것들을 좀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들 중에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가장 유사한 시스템을 선택을 해서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으로 그 레빗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라서요. 파이핑 시스템도 기존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11개의 시스템을 우리가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으로 도메스틱 콜드 워터라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급수라고 하는 배관의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도메스틱 핫 워터는 우리가 탕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이 레빗은 하나의 시스템에 또 다른 시스템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즉 급탕과 환탕은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도메스틱 핫 워터를 내가 복제를 해서 환탕을 하나 만들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도면을 보면 급탕이 말단에서 환탕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뜻인데 이러한 구성은 레빗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레빗을 통해서 뭔가를 설계를 하거나 광경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유랑을 결정하거나 유속들을 체크를 하겠다. 그러면 환탕도 그냥 하나의 시스템으로 급탕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공 BIM을 하겠다 그러면 도면화를 시킬 때 급탕과 환탕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도면에서 자동으로 그냥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말단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약간 띄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두 시스템은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의 이제 눈속임으로 시공 BIM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본적인 설정 값이기 때문에 레빗은 절대 두 개의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에 관련된 게 이제 드라이밸브, 소방 드라이밸브죠. 관련된 것은 건식 방화 이쪽에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라이밸브, 그 다음에 프리액션 밸브, 그 다음에 알람 밸브, 자, 이건 스프링클러는 이런 세 가지 시스템이 있죠. 그 외에 나머지 좀 애매한 시스템들이 적용된다 그러면 요 다른 방화를 복제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et이라고 되어 있는 요 습식 방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람 밸브를 적용할 때는 요 Fire Protection Wet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면에 보면 냉수 배관, 온수 배관, 냉각수 배관 이런 것들이 순환 배관이죠.
이 순환 배관들은 다 이 순환수 순환이나 순환수 공급을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탕을 그리는데 이 순환수 순환을 복제를 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급탕을 그린다 그러면 위에 말하는 도메스틱 워터, 핫워터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냉수, 냉각수, 온수 이런 순환 계통은 하이드로닉 리턴 또는 서프라이, 순환수 순환과 순환수 공급이죠. 이 부분을 복제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제 특수 시스템들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기름 배관, 뭐 오일 배관, 경유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압축 공기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들은 요 기타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니터리라고 하는 위생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죠. 이게 이제 오수, 배수, 이런 폐수,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그릴 때는 요 세니터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기관을 그릴 때는 벤트가 별도로 있으니까 저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 그 공조배관들이 시스템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공조배관들의 시스템들은 요 순환수 순환, 순환수 공급 요 두 가지를 계속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파이핑 시스템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요런 대화창이 뜹니다. 파이핑 시스템을 새로 만들 때 뜨는 대화창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래픽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픽은 배관의 외경 또는 배관이 원라인으로 표현될 때는 그 배관의 원라인의 그 색상을 표현을 할 때 여기 그래픽 재지정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픽 오버라이드에서 외관의 색상과 우리가 출력을 할 때 그 배관의 두께들이 있겠죠. 그 배관의 두께, 그 다음에 점선인지 아니면 일점쇄선, 중심선 이런 선의 종류들 있죠. 그런 선의 종류들을 또 여기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으로 레빗에서는 재질을 입히지 않으면 약간 회색 계열의 그레이 색깔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메터리얼, 재질이라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재질을 입힐 수 있는데요. 시스템상에서 재질은 내가 예를 들어서 냉각수 배관을 백관으로 사용하겠다. 그럼 여기 재질에 백관의 재질을 입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백관의 재질을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그래픽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곳에서 재질을 입힐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도면 출력할 때 색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상을 여기에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색상을 원라인으로 표현하지 않고 투라인으로 표현을 할 때 이제 아까 그레이 색상으로 기본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그레이 색상이 아닌 급수는 예를 들어 파란색, 그 다음에 급탕은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상을 주어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재질 부분에서 그냥 색상을 입력하면 됩니다. 아까 이따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유체의 형식을 지정해 줄 수 있죠. 워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런 유체의 형식, 그 다음에 이제 유체의 온도 등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물 같은 경우는 이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밀도가 달라지면 나중에 마찰 손실이라든지 이런 값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레빗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레빗을 통해서 설계는 하지 않고 그냥 시공 모델링만 하겠다라면 이게 크게 상관없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면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에 야거라는 부분에 꼭 야거를 입력을 해주셔야 나중에 자동으로 태그를 입력을 할 때 그 시스템 야거들이 도면에 삽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라이즈 드롭이라는 이 부분은 예를 적어놨죠. 그래서 기본으로 등록되어 있는 레빗에서의 기호입니다. 원라인 또는 투라인일 때 입상을 표현할 때 동그라미에 그 짙게 표현되는 부분, 아니면 그 음향 태극 문양이 되어 있는 부분, 한쪽이 뭐 해치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업 엘보, 다운 엘보를 사용을 할 때, 자, 그 엘보의 원이 좀 이렇게 끊겨져 있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원으로 표현할 거냐. 자, T가 다운되고 T가 업 될 때 그 원이 이렇게 끊어지게 보일 거냐, 아니면 그냥 원으로 보여줄 거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라이즈 드롭 부분에서 일일이 선택을 해서 변경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라인으로 도면을
출력해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하나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온라인으로 출력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출력까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시스템에는 선의 두께를 지정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선의 두께는 오토캐드는 선의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선의 두께를 지정을 하죠. CTB 파일을 설정을 해서 레빗은 이 라인 웨이트라는 이 부분에서 1번부터 16번까지의 번호로 선 두께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1mm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각 축척에 따라서 출력을 했을 때 선의 두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대 10부터 1대 50까지는 1을 선택하면 0.18mm로 출력이 됩니다. 0.18이라고 하는 것은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는 발생하게 돼요. 즉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한 것과 그다음에 잉크젯으로 출력하는 것, 그다음에 플로터로 출력하는 것들은 약간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개의 요 선의 패턴들을 지정을 해서 두께들을 파악한 다음에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든 동일해요. 동일해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내가 0.1mm로 지정을 했다 해서 뭐 신도리코 프린터에서는 잘 나타나는데 삼성 프린터에서는 잘 안 나타나더라. 좀 더 두껍게 나타나더라 아니면 더 가늘게 나타나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터에 맞게끔 자기가 이제 세팅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기본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서 두 번째에 예를 들었듯이 5번을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에서 얘는 0.5mm로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100분의 1에서. 근데 5번을 선택을 했는데 50분의 1에서는 0.7mm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0분의 1에서는 0.35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A3로 출력하느냐, A1으로 출력하느냐, 아니면 A0로 출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게 선 패턴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1mm를 표현하고 싶으면 A1에서는 얼마로 해야 된다고요? 100분의 1에서는 7번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대 몇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지 보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0에서는 1mm가 좀 가느다랗게 표현될 거예요. 근데 A3에서는 1mm는 굉장히 두껍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라인의 종류를 할 때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가는 선은 건물의 그 윤곽을 나타낼 때 가능선 같은 거 표현하고, 뭐 센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나 치수 이런 것들은 중간선으로 표현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관을 그릴다, 닥터를 그릴다, 요거는 굵은 선으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보통 선의 두께를 여러 개 지정을 하지 말고 딱 세 개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이고 내 A3로 도면을 출력하겠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요것만 잘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파이핑 시스템에서 3번만 다 지정해 주시면 돼요. 다. 이해하셨죠? 3번만 다 지정해 주시면 굵은 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도면 그릴 때 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1번이나 2번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과 같은 이런 대화창이 뜨게 하려면 그 매니지에서 어디셔널 세팅에 들어가면 라인 웨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화면과 같은 대화창이 뜨겠죠. 자, 두 번째 이제 파이프 타입입니다. 타입 타입으로 들어가시면 한글 버전은 배관 유형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배관 유형에 들어가면 기본으로 이 라우팅 프리퍼런스라는 대화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요 파이프 세그먼트입니다. 파이프 세그먼트는 배관의 재질, 배관의 종류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는 카본 스틸 스케줄 40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동관으로 겠다 그러면 동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파이프, 즉 스테인레스 파이프가 그려져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수파이프에 대한 재료를 미리 입력해서 여기서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미리 입력해 놓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재질이 없다 그러면 위에 세그먼트 앤 사이즈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이제 요 사이즈 부분을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 클릭하게 되면 이런 메카니컬 세팅이라는 부분으로 이동이 됩니다. 요 이동이 해서 위에 히든 라인이 있고 덕트 세팅, 파이프 세팅
그래서 파이프 세팅에 보면 세그먼트 앤 사이즈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져요. 여기 보면은 세그먼트라는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자, 나는 수파이프로 이제 도면을 그리고 싶어요. 급수를 그리는데 자, 그러면 급수가 없으면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새로운 세그먼트를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직접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에다 미리 입력을 해놓고 클립보드로 카피해서 붙여넣기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파이프 같은 경우는 흔히 8mm부터 100mm까지를 많이 쓰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많아봤자 열 몇 개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제 강관 같은 경우는 15mm에서부터 1200mm 막 이런 정도까지 큰 현장에서는 사용하는 치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일이 다 입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노가다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뭐 레빗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파이프 세그먼트는 일일이 타이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지 않는 템플릿으로 작업을 한다면 하는 얘기예요. 미리 그 수업 자료 중에서 템플릿 파일을 하나 제공을 했습니다. 그 템플릿 파일에는 그 설비협회에서 무료로 이제 제공하는 템플릿으로서 기본 값들이 세팅되어 있는 템플릿입니다. 기본 값들이. 그래서 탐색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파이프 세그먼트 이런 부분들이 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잘못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 새로 추가해야 돼요. 만약에 타이핑을 하다가 오타가 났다. 그러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요 딜리트 사이즈 있죠? 딜리트 사이즈를 통해서 삭제를 하고 새로운 사이즈를 추가로 다시 만들어서 요 노미널이라는 부분이 호칭 치수, id가 내경, od는 외경 값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는 내가 리스트에서 이 사이즈를 보이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90mm는 여러분들이 배관의 카탈로그를 보면 90mm가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90mm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이때 굳이 내가 도면 그릴 때 이 리스트가 필요 없겠다 하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90mm 부분에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상에서 이제 그대로 보고 타이핑을 했겠죠. 자, 그러한 것들은 일부러 지우지는 마시고 자, 입력을 하시되 여기에 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 리스트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도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체크와 체크 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유주인 사이즈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여기 계산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아까 배관 사이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90mm가 만약 혹시 계산에 선정되더라도 얘는 패스하고 100mm를 선정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기 부분에 이제 엘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엘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자, 엘보 이 부분 여기를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하면 컴버 박스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컴버 박스를 클릭해서 로드되어 있는 패밀리 중에서 여러분들 사용하고자 하는 엘보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에는 항상 영문 쓸 때는 all, 그 다음에 한글 쓸 때는 모두라는 부분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 이제 프리폴드 정션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내가 T를 써서 분기를 할 건지 아니면 탭을 써서 분기를 할 건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배관에 이렇게 T자 생긴 부속이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예를 들어 용접 부속이다 그러면 여기 용접하고 용접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부속이고요. 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에서 동그랗게 드릴로 구멍을 딴 다음에 여기다 니뿔이나 아니면 뭐 웰도렛, 스레도렛 막 이런 부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속들을 삽입시켜서 용접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배관을 연결해 나간 부속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T를 따지 않고 배관의 중간 부분에 홀을 따서 배관을 분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속들 전체를 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레빗에서는 현장에서는 뭐 뽕따기라든지 티 뽑기 이런 용어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 뽑기나
뽕따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관을 그리려면 탭으로 그리셔야 되고요. 동시에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T를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요 파이프 타입을 열어서 자, 이 부분에 T를 선택해서 도면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중간에 갑자기 탭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다시 파이프 타입에 이 부분을 탭으로 선정해 주시고 도면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션이라는 이 부분에 현재 이제 지금 여기 위에는 탭과 T를 지정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T를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 정션이라는 부분은 T 부분을 여기 클릭해서 T에 대한 패밀리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에 탭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탭에 대한 패밀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부분에 패밀리를 지정을 했으면 여기 부분은 반드시 all 또는 모두로 지정을 해 주셔야 제대로 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크로스죠, 크로스. 그래서 부속이 이렇게 열십자처럼 생겨 있는 부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표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부분의 대부분이 이렇게 없음 또는 none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none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도 그냥 none 또는 없음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트랜지션은 레두셔입니다. 레두셔의 패밀리를 지정해주고 역시 이 부분에 모두 또는 all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사 배관을 그린다 아니면 그루브 배관을 그리겠다 그러면 요 유니온 이 부분에 유니온 부속이라든지 그루브 타입이면 그루브에 그 연결되는 커플링 있죠? 그 커플링을 여기에서 패밀리로 등록을 해주시면 배관을 그릴 때 자동으로 커플링이 채워져서 그려집니다. 그루브 배관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또 이쪽도 반드시 이제 모두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 프렌지라는 부분에 프렌지를 삽입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 프렌지를 등록을 하되 여러분들이 이제 용접 타입의 배관을 그리겠다. 그럼 여기에 프렌지를 등록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모두 또는 all 선택하라고 얘기했죠. 여기에는 반드시 none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프렌지에는. 그래서 프렌지를 등록을 하시되 none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유니온, 예를 들어서 내가 그루브 타입의 배관을 그릴 때 여기다 커플링을 설치하고 여기다 프렌지를 설치하게 되면 배관의 모든 연결 포인트가 프렌지로 삽입이 되어집니다. 그런 배관은 없겠죠. 그래서 프렌지의 패밀리를 선택을 하되 여기는 반드시 옵션 또는 none으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배관을 다 루팅을 설정을 한 다음에 즉 배치를 끝난 다음에 밸브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때 이제 얘를 모드로 표현을 해놓고 밸브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밸브에 상대 프렌지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캡은 말 그대로 이제 배관의 말단 부분에 캡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역시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제로 또 해보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템플릿을 선택해서 배치를 하죠. 하얀 이제 백지에 네 포인트의 뷰 객체들이 이제 보이는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건축이 BM을 하지 않고 설비에서 단독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설비에서 직접 다 이제 건축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어느 프로젝트에는 그 건설사 주도로 모든 공정에서 다 BIM을 적용을 할 때는 건축에서 그 레빗 모델을 제공을 하겠죠, 설비한테.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건축을 따로 그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건축 모델을 링크를 해서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바로 그러한 전제 하에서 건축 모델을 링크를 해서 작성하고요. 건축 모델을 링크를 하게 되면 그리드 복제, 즉 건축에 들어있는 그리드를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도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 뷰를 만들면 그 평면에서 우리 실질적으로 모델링을 하겠죠. 그래서 평면 뷰에 생성하는 것까지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 만들 때 여기 Do not duplicate existing view라는 이 부분 있죠. 화면에 나타나는 사각형 표시. 이 부분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미 생성된 평면 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층을 이미 한번 만들었잖아요. 또 다시 요 대화창을
띄우게 되면 4층이 여기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뷰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4층은 이미 만들었는데 또 그냥 여기서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를 체크를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4층 게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체크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프로젝트 탐색기입니다. 그래서 레빗에서는 이 프로젝트 탐색기가 아니면 작업을 못 합니다. 다른 뷰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프로젝트 탐색기가 없으면. 내가 1층 평면도에서 작업을 하다가 2층 평면도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이 프로젝트 탐색기를 통해서 뷰를 다른 부분으로 옮겨지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탐색기가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설정하느냐는 바로 이제 요 가장 윗부분에 그 뷰 디서플린이라는 이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이 브라우즈 그 설정하는 부분으로 이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같은 이런 대화창이 뜨는데 여기 첫 번째 그 필터링이라는 부분은 건너뛰고 두 번째 그룹핑 앤 소팅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우리 엑셀 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그 그룹핑을 하잖아요. 필터링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영문으로 설명을 할게요. 분야입니다. 분야. 디서플린이라서 한글로 표현하면 이따 분야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건축이냐, 구조냐, 전기냐, 설비는 뭐 기계냐, 그다음에 파이핑이냐, 요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1차적으로 분리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서브 디서플린이니까 이제 하위 분야가 되겠죠. 하위 분야가. 그래서 크게 말하면 대공종, 디서플린은 대공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브 디서플린은 중공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패밀리 앤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소공종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디서플린 그 하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메카니컬, 기계로 공종이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공종이 HVAC로 표현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소공종이 M룸 뭐라 말해 적혀 있죠. 이게 이제 소공종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밀리 앤 타입이라는 요 부분에서 여기 이제 그 평면도 또는 인면도 이런 부분으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탐색기 설정을 내 맘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 실무에서는 공유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대부분 요 프로젝트 탐색기를 사용자화해서 사용합니다.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화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템플릿 파일도 이렇게 사용자화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리고 뷰의 속성값이 전혀 없을 때는 요 물음표로 표현됩니다. 이따가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